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4월 29일이면 취임 100일이 되는 날인데 취임 100일을 얼마 남기지 않은 현재 123건의 행정명령과 33건의 선언, 31건의 메모랜덤에 서명했습니다. 2024년 말 미국의 재정적자는 1832.8 빌리언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2,612조 원으로 GDP의 6.3%입니다. GDP 대비 공공부채는 1975년 27.3%였던 것이 2024년에는 97.1%로 빚으로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쇠락해 가고 있고 지정학적 측면에서 러시아, 중국, 인도의 부상으로 그동안 단극시대에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미국은 다극시대로의 전환기에 다시 미국의 영광을 찾겠다고 마가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Let's work together and let's truly make America great again.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미국을 부유한 나라로 만들고 미국의 황금 시대를 이끌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그의 집권 2기를 시작했습니다. The golden age of America has only just begun. It will be like nothing that has ever been seen before. Thank you. God bless you and God bless America. 현재 상태와 목표의 차이를 문제라고 합니다. 이 문제 해결이 변화입니다. 변화는 이론적으로 간단합니다. 지금처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변화의 수단이 혁신이고 혁신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릅니다. 그래서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의 변화관리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변화 수행팀의 전문성과 실행력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고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과 마가 달성을 위한 변화 프로그램 수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마가 전략은 다른 영상에서 소개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인식의 출발점은 불공정 무역입니다. 문제에는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이 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내부 문제는 거의 다루지 않았고 문제의 핵심 원인을 외부에서 찾았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그 해결책이 달라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높은 관세와 온갖 비관세 장벽으로 미국을 뜯어먹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For decades, the United States slashed our trade barriers on other countries, while those nations placed massive tariffs on our products and created outrageous non-monetary barriers. 특히 EU를 포함한 동맹들이 더 나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 European Union is very, very bad to us. They treat us very, very badly. They don't take our cars.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그의 롤모델 맥켄리 대통령이 실시했던 정책을 모방해 관세라는 칼을 꺼내든 것입니다. 그가 꺼내든 칼 관세의 목적은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조업이 되살아나면 무역 적자도 줄어들 것이고 기업의 수익이 증대될 것입니다. 제조업 부흥으로 일자리가 다시 늘어나 고용을 창출할 수 있고 개인 소득을 증대시켜 재정 적자를 축소시키는 선순환 대먹인 구조를 만드는 구조입니다. America will be a manufacturing nation once again.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제조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6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수단이 경쟁자의 관세를 높여 자국 산업을 보호함으로써 경쟁자를 약화시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산업이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입니다. Any steel coming into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have a 25% tariff. What about aluminum, sir? Aluminum too. 두 번째로 생산 원가에 크게 영향을 주는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 석유와 가스, 석탄을 포함한 화석 에너지 생산량을 늘리는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취합니다. And we have something that no other manufacturing nation will ever have. The largest amount of oil and gas of any country on earth
and we are going to use it. We will drill, baby, drill. 세 번째로 애플, TSMC, 현대, 혼다 등 아시아에 있는 핵심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미국의 공장을 짓도록 압박하였고 단기적인 성과를 과시했습니다. Apple is going to spend $500 billion. SoftBank, OpenAI, and Oracle, great companies, are investing $500 billion. NVIDIA, a hot company, is investing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TSMC, the biggest, most important company in the world of chips from Taiwan, with no investment from us, is investing $200 billion. And that Hyundai is announcing a major $5.8 billion investment in American manufacturing. The new steel plant in Louisiana is part of an even larger $21 billion investment Hyundai will be making in the United States. 네 번째는 AI 우주항공산업 투자를 강요해 미래산업 육성 정책을 펴니다. 대표적으로 선정위로부터 스타게이트를 유치했습니다. 다섯 번째가 법인세 인하이고 여섯 번째가 규제 철폐입니다. 그는 기업가로서 정부 규제가 기업에 가장 안 좋다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 environmental is the biggest tool for stopping growth, the biggest tool. The other is regulation. They use environmental in order to get people not to do anything. 그래서 환경 규제를 철폐하고 파리 기후협약을 다시 탈퇴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가 이자율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자율을 낮추는 문제는 대통령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환율, 달러같이 연준의 정책, 자본시장의 반응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국제적으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선언뿐이지 이렇다 한 대안은 없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정부 혁신을 위해서 도지라고 알려진 정부 효율성 부서를 설립하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수장으로 앉힙니다. 연방 지출을 낭비, 사기, 남용으로 규정하고 이를 삭감하여 재정 적자를 축소할 목적으로 설립한 임시 조직입니다. 기후변화 이니셔티브, 과학연구, DEI로 알려진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프로그램의 예산을 삭감하고 USAID로 알려진 미국 국제개발처 등에 대한 자금을 동결하고 대량 해고, 보조금 취소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Elon is doing a great job. He's finding tremendous fraud and corruption and waste. You see it with the USAID, but you're going to see it even more so with other agencies.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수많은 과제가 한꺼번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세뿐만 아니라 파나마 운하, 그린란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에서의 후티와의 전쟁, 그리고 이란과의 핵 협상 등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마가는 훌륭한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간단하지 않은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트럼프의 추진력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과연 미국이 믿을 만한 국가인가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고 글로벌 경제 질서는 난장판으로 변해버렸고 지정학적 갈등은 더 헤어날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 정책 실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추진의 문제점을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의 문제인식 자체가 정당한가입니다. 두 번째는 관세 정책의 정교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추진 전략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자체의 리더십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상 밖의 저항과 반격으로 원래 계획했던 일정에 따라 진행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의 초조해진 모습이 역력합니다. 이 초조함 때문에 보복 관세 정책을 마구잡이식으로 던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미숙한 정책 실행으로 인해서 글로벌 무역 질서는 난장판이 되었고 이로 인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선으로 동맹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신뢰의 위기는 글로벌 경기 침체를 더욱 가속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다극화를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아직 100일도 안 된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내부의 저항은 있었으나 본격적인 반격은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내부의 적으로부터의 반격 여부도 주시해야 합니다. 특히 민주당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반격과 물가가 더 오르게 되면 지지자들도 이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숨어있던 딥스의 목소리가 언제 나올지도 지켜봐야 됩니다. 시간은 트럼프 대통령의 편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성과에 집착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약한 고리를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약한 고리는 이란입니다. 이란에서 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동아시아 국가들일 것입니다. 한국, 대만, 일본이 여기에 포함하겠죠. 특히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고 미국에 잘 보이려는 한독수 권한대행 하에서 무언가 성과를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하기 전에 성과 따먹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5가지 문제점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그 영향에 대해서는 2부에서 계속됩니다. 멤버십 회원에 가입해 주시고 슈퍼땡스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합니다.